칭찬은 무쇠도 녹인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그렇다. 단 한 가지 방법뿐이다. 그것은 스스로 그 일을 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물론 상대방의 가슴에 권총을 들이대고 시계를 벗도록 만들 수는 있다. 직원들에게 해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윗자리에 앉아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는 한 적어도 일에 협력하도록 할 수는 있다. 매질이나 협박으로 원하는 일을 아이들에게 억지로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제적인 방법은 바람직하지 못한 날카로운 반발만을 가져오게 된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려면 상대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그문트 프로이드에 의하면 당신이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두 가지 동기에서 나온다고 했다. 즉, 성적인 욕구와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사람인 존 듀이는 이것을 약간 다르게 표현했다. 듀이 박사는 인간성의 내부에 존재하는 가장 강렬한 갈망은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라고 말했다.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라는 문구를 명심해 두도록 하라. 이것은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다. 이 책에서 그것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인간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강렬한 욕구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원하는 몇 가지 욕구를 들어보기로 하자. 하나, 건강과 장수. 둘, 음식. 셋, 수면. 넷,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다섯, 내세의 생명. 여섯, 성적인 만족. 일곱, 자녀들의 행복. 여덟,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 이상의 모든 욕구는 대개 충족될 수 있으나 예외가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음식이나 수면에 대한 욕구만큼 심각하고 절실한 것으로 좀처럼 만족될 수 없는 욕구다. 그것은 프로이드가 말한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며 듀이 박사가 중요한 사람이 되려는 욕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언젠가 링컨은 편지 첫머리에 모든 사람은 칭찬 듣기를 좋아한다라고 쓴 적이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성에 있어서 가장 심오한 원칙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갈망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여기서 그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소망이라든가 욕망 또는 동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갈망이라 말한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타는 듯한 갈증이다. 이러한 타인의 갈증을 제대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며 장의사조차도 그가 죽었을 때 마음으로부터 슬퍼할 것이다.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에 대한 욕구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다. 어렸을 때 나는 미주리주의 농가에서 자랐는데 아버지는 듀록 저지종의 우량종 돼지와 흰머리를 가진 순혈통 소를 기르고 있었다. 우리는 돼지와 흰머리 소를 중서부 지방 각지의 품평회와 가축쇼에 참가시켜 여러 번 1등상을 탔다. 아버지는 그때 받은 1등상들을 하얀 모슬린 천 위에 파란 리본으로 잔뜩 눌러놓고는 친구들이나 손님이 찾아오면 꺼내 보였다. 아버지가 1등상을 자랑하는 동안 나는 아버지를 도와 천의 한쪽 끝을 잡고 있었다. 돼지들은 자기들이 탄 상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다. 이 상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중요감을 심어주었던 것이다. 만약 우리 선조들이 자기 중요감에 대한 불타는 듯한 욕구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문명이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욕구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등 동물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
교육을 받지 않고 가난에 찌든 한 야채 가게의 점원을 법률 공부에 빠져들도록 만든 것도 그러한 자기 중요감에 대한 욕구였다. 당신은 아마 이 야채 가게 점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의 이름은 링컨이었다.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로 하여금 불멸의 소설을 쓰도록 만든 것도 19세기 영국의 명건축가 크리스토퍼 렌 경에게 위대한 건축물을 설계하도록 영감을 준 것도 록펠러로 하여금 평생 동안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의 위대한 부를 축적하도록 한 것도 모두가 자신의 중요감에 대한 욕구이다. 이와 같은 욕구는 도회지의 부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커다란 저택을 짓게 만들었다.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최신 유행 옷을 입고 최신형 자동차를 타고 똑똑한 자녀에 대해 자랑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많은 소년, 소녀들이 갱단에 가입하여 범죄 활동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욕구 때문이다. 뉴욕시경 국장을 지낸 E.P. 멀루니에 의하면 보통 젊은 범죄자들은 마치 자아의 덩어리로 꽉 차 있어서 체포된 다음 그들이 처음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영웅 취급하여 써놓은 신문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스포츠계의 영웅이나 텔레비전 배우나 정치가들의 사진과 함께 실려있는 자신의 사진을 보고 흡족해하며 교도소 안에서 복역해야 할 끔찍한 형기 따위는 먼 세상의 일처럼 생각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자신의 중요감을 충족시키는지 나에게 말해준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줄 수 있다. 그것이 당신의 성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다. 존 디 록펠러는 중국 북경의 최신식 병원을 건립하여 그가 생전에 보지도 못하고 또 앞으로도 볼 일이 없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돈을 기부함으로써 자신의 중요감을 획득했다. 한편 딜린저라는 사나이는 도둑, 은행 강도, 살인자가 됨으로써 자신의 중요감을 손에 넣었다. FBI 수사관들이 그를 추격하고 있을 때 그는 미네소타주의 한 농가로 뛰어들어가 이렇게 소리쳤다. 나는 딜린저다. 그는 자신이 민중의 적 1호라는 사실의 긍지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들을 해치지는 않겠다. 하지만 나는 딜린저다. 라고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렇다. 딜린저와 록펠러를 구분짓는 중요한 차이점은 그들이 자신의 중요감을 충족하기 위해 택한 방법이다. 유명인들이 자신의 중요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쓴 흥미있는 예는 역사 속에 많이 남아있다. 조지 워싱턴도 미합중국 대통령 각하라고 불리기를 원했으며 콜럼버스는 해군 제독 및 인도 총독이라는 칭호에 탐을 냈다. 러시아의 캐더린 여왕도 여왕 폐하라는 칭호를 쓰지 않는 편지는 뜯어보기를 거절했다. 백악관 시절의 링컨 부인은 그랜트 장군의 부인을 사납게 노려보며 내가 앉으라는 말도 하기 전에 감히 내 앞에서 의자에 앉다니 괘씸하군 하고 매섭게 소리쳤다.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1928년 버드 제독이 이끄는 남극 탐험대의 빙산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조건하에 자금을 지원했다. 또한 빅토르 위고는 파리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는 엄청난 야심이 있었다. 위대한 셰익스피어도 가족을 위한 문장을 획득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에 영광을 더하려고 노력했다. 타인의 동정과 주의를 끌어 자신의 중요감을 채우기 위해 병을 앓는 사람도 덜어 있었다. 예를 들어 맥킨리 부인은 중요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미국의 대통령인 남편으로 하여금 중요한 국사를 미뤄두고라도 자신이 잠들 때까지 몇 시간이고 침대 옆에 앉아 간호하게 했다. 그리고 그녀는 치과 의사한테 치료받는 동안에도 남편에게 옆에 있도록 강요함으로써 주목받고 싶은 강한 욕망을 만족시켰는데 어느 날 남편이 존 헤이 국무장관과의 면담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녀를 치과 의사에게 맡겨두고 자리를 떠났을 때 한바탕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작가인 메리 로버츠 라인하트는 언젠가 젊고 활기에 넘친 한 여성이 중요감을 얻기 위해 병을 앓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날 그 여성은 무엇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혔는데
아마 그녀의 나이 문제였겠죠. 홍기를 놓치고 희망 없는 고독한 세월만 계속되면서 그녀에게 기대할 것이라고는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결국 몸져 눕고 말았지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녀의 노모는 음식 접시를 들고 3층까지 오르내리며 그녀를 간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간호에 지친 늙은 어머니는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녀는 비탄에 젖어 몇 주 동안 괴로웠는데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전과 다름없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사람들은 각박한 현실 세상에서 거부당해 자기 중요감을 상실했을 때 환상의 세계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실제로 미쳐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미국에는 다른 모든 질병을 합친 것보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한다. 정신 이상의 원인은 무엇일까? 아무도 이러한 막연한 질문에 대답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매독 같은 종류의 병이 뇌세포를 파괴하여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모든 질환의 절반가량은 뇌조직 장애, 알코올, 독극물, 외상 같은 신체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러나 그 나머지 절반은 이것이 이 이야기의 놀라운 부분이지만 명백히 뇌 조직에는 아무런 조직적 결함이 없다고 한다. 시체를 해부해서 초정밀 현미경으로 그들의 뇌세포를 연구해 보아도 보통 사람의 세포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왜 정신 이상을 일으켰을까? 나는 한 인류 정신병원 원장에게 물어보았다. 그 분야에 관한 지식으로 최고의 영예와 학위를 받은 그 의사는 환자들이 왜 정신 이상을 일으키게 되었는지 솔직히 자기도 모른다고 했다.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충족되지 않는 자기 중요감을 얻기 위해 정신병 환자가 된다고 말하면서 그는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금 내 병원에 결혼에 실패한 환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성적인 만족과 자녀와 사회적인 지위를 원했지만 인생은 그녀의 모든 희망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고 아내와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식사를 가져오도록 그녀에게 명령했답니다. 그녀는 자녀도 아무런 사회적 지위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정신분열증을 일으켜서 상상 속에서 남편과 이혼하고 아직도 처녀 시절의 이름을 쓰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금 영국 귀족과 결혼을 했다고 믿고 있어서 자신을 스미스 백작 부인이라고 불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는 그녀는 매일 밤새 아기를 낳고 있다고 상상하고 있어서 내가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어젯밤에 아기를 낳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꿈을 가득 실은 배는 모조리 현실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산산조각나 부서져 버렸지만 지금 그녀의 꿈을 실은 배는 광기라는 휘황한 공상세계 속에서 순풍의 돛을 달고 차례차례로 다음 항구에 안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설령 내게 그녀를 제정신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있는 그대로가 훨씬 더 행복하니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중요감을 얻기 위해 실제로 미쳐버릴 정도로 그것을 갈구하고 있다면 광기의 세계에서 사람들을 정당하게 평가해 줌으로써 우리들이 어떤 기적을 이뤄낼 수 있는지 상상해 보라. 미국 실업계에서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 이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찰스 슈왑이었다. 그 당시에는 소득세가 없었고 일주일에 50달러를 받으면 높은 봉급이라고 생각되던 때이다. 슈왑은 불과 38세 때인 1921년에 앤드류 카네기에 의해 채용되어 새로 설립된 미국 강철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 그는 후에 미국 강철 회사를 나와 당시 고전하고 있던 베들레헴 강철 회사를 인수하여 미국에서 가장 수익 높은 회사의 하나로 재건시켰다. 앤드류 카네기는 찰스 슈왑에게 연봉 100만 달러, 즉 하루에 3,000달러 이상의 급여를 무엇 때문에 지불했을까?
슈압이 천재였기 때문에? 아니다. 제철의 최고 권위자였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다. 슈압은 나에게 말하기를 자기보다 강철 제조에 관해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주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자신의 능력 때문에 그와 같은 많은 봉급을 받았다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다루냐고 물었다. 여기에 그가 말한 비결이 있다. 이 말이야말로 동판에 새겨 미국의 모든 가정과 학교, 점포와 사무실에 걸어 놓아야 할 것이며 학생들이 라틴어의 동사 변화나 브라질의 연간 평균 강우량을 기억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이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을 우리들이 제대로 활용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다. 내게는 사람들로부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그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들 최고의 가능성을 개발하게 하는 방법은 격려와 칭찬입니다. 상사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것만큼 인간의 향상침을 해치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결코 누구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믿고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칭찬하려고 노력하고 결점을 들추어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이 마음에 들면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합니다. 이것이 바로 슈압이 행한 일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정확하게 그 반대로 한다. 어떤 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하들을 묵사발이 되도록 몰아세우지만 일이 마음에 들면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다. 옛말에 잘못하면 할 때마다 반드시 꾸지람을 듣는데 몇 번의 좋은 일을 해도 칭찬을 들은 일이 없다. 라는 말이 있다. 사업 관계로 나는 세계 각국의 많은 훌륭한 사람들과 만났는데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잔소리를 들으며 일하는 것보다 칭찬을 들으며 일할 때 더 일을 잘할 수 있고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슈압은 말했다. 그가 한 말이야말로 앤드류 카네기가 공전의 대성공을 거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데 카네기는 자신의 직원들에 대해 공석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카네기는 자신의 묘비에서도 직원들을 칭찬하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을 위한 묘비명을 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기보다도 현명한 사람들을 주변에 모이게 하는 법을 터득한 자. 이곳에 잠들다. 사람들을 다루는 데 있어 존 디 록펠러 1세가 거둔 성공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였다. 사업 동료 중에 한 사람인 에드워드 베드포드가 남미에서 물건을 잘못 구입하여 회사에 100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다. 록펠러는 그를 비난했어야 했다. 그러나 록펠러는 베드포드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건은 벌써 끝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상대를 칭찬할 것을 찾았다. 그는 베드포드가 투자한 돈 가운데 60%를 회수하게 된 것을 축하했다. 훌륭하네. 그만큼 회수한 것도 큰 수완이야. 하고 록펠러는 말했다. 내가 모아둔 기사 가운데 실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해 보겠다. 한 농장의 주부가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와 가족들이 앉아있는 식탁 앞에 건초 더미를 가져다 놓았다. 가족들이 화를 내며 미쳤냐고 소리치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떻게 그것을 알아보았지? 지난 20년 동안 나는 당신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왔는데 당신네들이 건초를 먹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몇 년 전에 집을 나간 주부들에 관해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주부들이 집을 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바로 칭찬의 부족이었다. 가출한 남편들에 대해서도 연구해 보면 아마 같은 대답이 나올 것이라고 나는 장담한다. 우리는 흔히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다. 우리 코스에 들어온 한 사람이 부인이 요구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부인은 교회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에 다른 여성들과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이 훌륭한 가정주부가 되는데 필요한 6가지 요구사항을 기입해 달라고 했다. 남편은 그 강좌에서 이렇게 보고했다. 저는 그런 요구사항에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내가 고쳐주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는 6가지를 적는 일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도 제가 고쳐주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일이 수천 가지는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기입하는 대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 내일 아침에 대답을 하겠소. 라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꽃집에 전화를 걸어 붉은 장미 6송이를 아내에게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꽃다발에는 당신에게 고쳐달라고 할 6가지 일을 생각할 수가 없었소. 나는 지금 당신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오. 라고 쓴 카드를 붙여놓도록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도착했을 때 누가 저를 문 앞까지 마중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눈물을 가득 담고 있는 제 아내였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저는 아내가 요구한 대로 비판하지 않은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일요일 교회에서 아내가 자신의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자 아내와 함께 연구하고 있는 몇몇 여성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사려 깊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저는 찬사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플로렌츠 지그펠트는 브로드웨이를 현혹시킨 대흥행사인데 미국 여성을 미화시키는 뛰어난 재능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는 아무도 2번 다시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초라한 소녀를 찾아냈는데 그 소녀는 무대에 서기만 하면 신비스러운 매력을 지닌 여인으로 돌변하는 것이었다. 칭찬과 자신감의 가치를 알고 있던 지그펠드는 정중한 태도와 깊은 호의를 나타냄으로써 여성들 스스로 아름답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 그는 현실적이었는데 코러스 거래 봉급을 주 30달러에서 최고 175달러까지 올려주었다. 또한 지그벨드는 기사도